냉동 왕자. 사팔뜨기 왕자님. 옛날 오틸리뉴라는 성에 루이 가에탕이라는 왕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루이 왕자는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는 성품과 능력을 두루 갖추고 있었지요. 딱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사팔뜨기라는 것이었습니다. 루이 왕자의 두 눈동자가 가운데로 모여 있어서 무서워 보였어요. 모두들 이 눈 때문에 루이 왕자를 무서워했습니다. 사실 루이 왕자의 마음은 버터처럼 부드럽고 꿀처럼 달콤한데도 말이에요. 어느 날 그랑시 코자기 여는 무도회에 간 루이 왕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상상 속에서나 그리던 아름다운 여인과 마주쳤기 때문이지요. 그 여인의 이름은 테오발딘이었어요. 테오발딘의 피부는 도자기처럼 매끈했고 머리카락은 금발인데다가 기막히게 날씬해서 꼭 인형 같았어요. 왕자는 테오발딘에게 다가가 더듬더듬 말을 걸었습니다. 저와 함께 춤을 추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왕자의 사팔눈을 본 테오발딘은 얼굴을 찡그렸어요. 어머, 어쩌죠? 제가 발목이 너무 아파서. 루이 왕자는 실망했어요. 아, 네. 정말 아쉽군요. 그럼 다음 기회에라도. 좋아요. 앞으로 그럴 기회는 없겠지만 테오발디는 속으로 루이 왕자를 비웃으며 킥킥거렸어요. 루이 왕자는 실망해서 곧 무도회장을 떠났습니다. 그러느라 루이 왕자는 발목이 아프다고 했던 테오발딘이 다른 남자들과 어울려 밤새도록 춤추는 건 당연히 못 봤지요. 그날 밤부터 왕자의 머릿속은 온통 테오발딘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테오발딘의 얼굴이 아른거렸지요. 낮이건 밤이건 달을 쳐다보면서도 침대에 누워서도. 그런데 테오발디는 루이 왕자를 계속 비웃을 수만은 없었어요. 그 시대에는 무조건 부모님의 말을 따라야 했거든요. 이 닦는 것뿐 아니라 옷을 사는 것, 결혼하는 것까지요. 루이 왕자는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테오발딘의 부모님은 그렇게 돈 많은 신랑감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지요. 테오발딘이 루이 왕자와 결혼하기 싫다고 아무리 울며 불며 애원해도 부모님은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테오발딘, 결혼하라면 해, 잔말 말고. 그리하여 루이 왕자와 테오발딘은 성대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루이 왕자는 결혼식에 온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해 노루 12마리, 멧돼지 3마리, 꽁 1359마리를 잡았습니다. 루이 왕자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루이 왕자는 이날이 평생토록 계속되길 바랐지요. 그러나 다이아몬드 왕관을 쓴 테오발디는 정반대였습니다. 이날이 어서 끝나길 바랐지요. 더위 사냥. 테오발디는 결혼 첫날 밤에조차 자기 방에 들어가서는 문을 꾹꾹 닫아 걸고 혼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루이 왕자가 아무리 애원하며 문을 두드려도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테오발디는 루이 왕자를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루이 왕자는 새벽까지 기다리다가 지쳐서 신발을 신은 채 의자에 쓰러져서 잤습니다.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테오발디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인들, 가발 만드는 사람, 글짓기 선생, 외국어 선생, 심지어 음악 선생도 들어오게 하면서 왕자만은 절대로 방에 못 들어오게 했지요. 루이 왕자는 몇 주, 몇 달, 아니 그보다 더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루이 왕자는 바깥에서 시간을 보내느라 달팽이며 나미며 풍뎅이까지 쫓아다녔지요. 그러자 성은 완전히 테오발딘의 차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테오발딘은 신이 나서 성 안을 제멋대로 돌아다녔어요. 하루는 루이 왕자가 토끼를 잡아오자 테오발딘이 말했습니다. 잘했어요. 좀 작긴 하지만. 루이 왕자는 감격했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다정하게 말해준 게 처음이었거든요. 테오발딘이 계속 말했습니다. 좀 더 큰 짐승을 잡으러 가면 어때요? 암사슴도 좋고. 루이 왕자는 곧장 사냥을 나가서 며칠 동안 애를 쓴 끝에 암사슴을 잡아왔습니다. 테오발드는 암사슴을 보더니 쌩긋 웃어주기까지 했습니다. 사냥 실력이 늘었네요. 다음엔 이것보다 더 큰 걸 잡아오세요. 다위 같은 건 어때요? 다위? 그게 도대체 뭔데? 몰랐어요? 훌륭한 사냥꾼이라면 누구나 다위를 잡고 싶어 하는데 다위는 희귀한 동물이에요. 산꼭대기에 사는데 뒷다리가 앞다리보다 길어서 언덕을 쉽게 오르지요. 루이 왕자는 커다란 자루 3개에 먹을 걸 잔뜩 넣고 주머니 5개에다 그 말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고는 가장 좋은 말을 타고 서둘러 사냥을 떠났습니다. 들과 숲과 늪을 수도 없이 지나자 마침내 산이 나타났습니다. 루이 왕자는 온 힘을 다해 산을 오르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이, 어이, 다위야, 어디 있느냐? 나무 위로 다위 머리가 나타나는 것 같아서 루이 왕자는 허공에다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러자 애꿎은 전나무 가지들만 잘렸습니다. 루이 왕자가 계속 칼을 휘두르는 바람에 파리가 여러 마리 죽었고 올빼미 한 마리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루이 왕자가 불을 피우려고 잔가지들을 줍고 있는데 갑자기 발밑에 땅이 푹 꺼졌습니다. 우당탕. 루이 왕자는 깊은 구덩이 속으로 한참을 떨어진 끝에 구덩이 바닥에 고여있는 물속에 빠졌습니다. 루이 왕자는 목이 쉬도록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사람 살려, 나 좀 살려줘요, 테오발딘. 그러나 대답하는 건 오직 메아리뿐이었습니다. 날이 저물고 밤이 되었지만 구덩이 속에 갇힌 불쌍한 왕자는 밤이 왔는지도 몰랐습니다. 운명적인 만남. 하루가 지나고 몇 년이 흐르고 계절이 수백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저녁, 시종은 그날 번 돈을 세며 라디오에서 나오는 일기예보를 듣고 있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이 사상 최고였습니다. 온도계가 생긴 이후로 가장 더운 날씨였습니다. 시종은 이마에 땀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아이스크림이 그렇게 잘 팔렸구나. 시종이 장사를 끝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종의 개 조니가 산꼭대기에서 뛰어내려왔습니다. 조니는 입에 뭔가를 물고 있었습니다. 시종은 조니를 나무랐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넌 사냥할 기운이 있니? 그런데 평소와 다르게 조니가 유난히 으르렁거렸습니다. 시종이 자세히 보니 조니가 웬 가죽 주머니를 물고 있었습니다. 시종은 그 주머니를 열어보았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금화가 가득 들어 있었어요. 시종은 조니를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강아지가 복권에 당첨된 것보다 더 많이 벌어왔네. 이걸 어디서 주웠니? 조니가 시종을 이끌고 간 곳은 산꼭대기에 난 구덩이였습니다. 조니는 꼬리를 흔들며 구덩이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뒤를 따라 기어 내려가던 시종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구덩이 밑바닥에서 사람의 손이 보였거든요. 집게 손가락에 커다란 반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손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살려줘, 발딘. 어머나, 살아있잖아. 시종은 허리띠를 풀어 밑바닥으로 내려뜨렸습니다. 그리고 영차 영차 허리띠를 잡아당겼어요. 그러자 손이 나오고 드디어 팔이 나오더니 마침내 몸 전체가 나왔습니다. 시종은 깜짝 놀랐습니다. 상상 속에서나 볼 수 있는 멋진 남자가 앞에 서 있었으니까요. 남자는 키도 크고 아주 점잖았습니다. 옷은 엉망이었지만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왕자와 비슷했습니다. 왕자는 덜덜 떨면서 외계인을 만난 듯이 시종을 뚫어져라 바라보더니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가 제 목숨을 구해주셨군요. 아가씨는 누구시지요? 저는 시종이에요. 당신은요? 남자는 박차를 흔들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말했습니다. 네, 저는 루이 왕자입니다. 왕자님이라고요? 시종의 가슴이 콩콩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덩이 속에서 뭘 하고 계셨어요? 뭐 별일 안 했습니다. 전 그저 다위를 잡으려고 한 것뿐인데 그만. 다위라고요? 시종이 물었습니다. 왕자는 호랑이라도 때려잡을 기세로 칼을 뽑으려 했습니다. 다위가 어디 있습니까? 다위를 보셨나요? 시종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왕자님,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다위라는 동물은 없어요. 그런 동물 이름은 처음 들어요. 네? 다위가 없다고요? 그럼 전 테오발딘에게 배신당한 거군요. 이럴 수가. 시종이 루이 왕자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왕자님, 왕자님, 진정하세요. 그렇게 화를 내면 건강에 아주 나빠요. 저와 함께 가서 뭐라도 먹으면서 쉬는 게 어떻겠어요? 왕자는 한숨을 크게 내쉬더니 모자를 벗어들고 격식을 갖춰 인사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꺼이 가겠습니다. 뭘 먹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군요. 뜨끈뜨끈한 스프. 시종이 운영하는 간이 식당을 본 왕자는 뒤로 멈칫 물러났습니다. 이상하게 생긴 오두막이군요, 시종양. 저기로 들어가려는 겁니까? 시종은 애교스럽게 왕자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왕자님, 저를 믿어보세요. 어서 들어가세요. 왕자는 식당 안에 들어서자마자 여기저기 둘러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귀에다 손을 대고는 불안한 듯 물었습니다. 음악가들도 보이지 않는데 어디서 괴상한 노래소리가 나네요. 음악가들은 모두 어디에 숨어 있지요? 새로 나온 록그룹이에요. 다른 음악을 들으려면 다른 방송으로 바꾸세요. 시종은 선반에 있는 라디오를 가져다 왕자에게 내밀었습니다. 왕자는 라디오가 도깨비 상자라도 되는 듯 비명을 지르며 의자에서 펄쩍 뛰어올랐어요. 왕자님들은 정말로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구나. 시종은 이런 생각을 하며 얼른 라디오를 껐습니다. 시종은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뭘 드시겠어요? 레모네이드? 맥주? 콜라? 왕자는 시종에게서도 냉장고에서도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자는 마법사가 틀림없어. 요상하게 생긴 집에서 살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음악가들을 단번에 조용하게 만들고 얼음과 이상한 음료가 가득 찬 찬장도 갖고 있고. 왕자님, 레모네이드, 맥주, 콜라 뭘 드시겠어요? 시종은 상냥하게 또다시 물었습니다. 아가씨와 똑같은 걸로. 저랑 똑같은 걸로요? 그럼 콜라를 드세요. 시종은 얼음을 넣은 콜라를 왕자에게 주었어요. 쉿, 쏴. 왕자는 놀라서 컵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코를 찡긋거리며 냄새도 맡아보고 거품도 살펴보고 얼음 조각들도 만지작거렸어요. 혹시 따뜻한 수프 같은 건 없나요? 몸이 좀 얼어서요.
시종은 멋진 왕자님을 위해 뭐든지 해주고 싶었습니다. 찌내듯이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종은 수프를 한 대접이나 끓여 왕자에게 주었습니다. 수프를 다 먹고 나자 왕자는 가슴이 다시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내친 김에 왕자는 와플 11개와 크레이프 13개와 핫도그 7개와 소시지 샌드위치 21개와 고기와 피클을 얹은 토스트를 9개나 먹어 치웠습니다. 너무 많이 먹었는지 왕자는 연방 트림을 했습니다. 왕자는 시종에게 깍듯이 사과를 하고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시종양은 정말 좋은 분이시군요. 별 말씀을요. 왕자님도 좋은 분이세요. 시종은 칭찬을 듣고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잠시 후 왕자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쉽지만 전 가봐야겠습니다. 마음이 내키진 않지만 성을 떠난 지 너무 오래됐고 성에 가서 해결해야 할 일들도 있어서. 전화하시면 되잖아요. 전화라고요? 그렇게까지 부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왕자가 쑥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제 말은 전화하시라고요. 저희 집에 가서 걸면 되겠네요. 전 바로 이 근처에 살거든요. 원하신다면 샤워하고 가셔도 좋고요. 전 아가씨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군요. 하지만 전 시종양을 믿습니다. 붙잡힌 왕자. 시종이 간이식당 뒤에서 오토바이를 가져왔어요. 왕자는 그걸 보더니 겁이 나서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맙소사, 이 말은 어느 종자인가요? 네? 이건 모토 달린 말이에요. 어서 타세요. 겁내지 마시고요. 시종이 미소 짓자 왕자는 마지못해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조니는 오토바이 앞에 달린 바구니에 태웠어요. 부릉 부르릉. 오토바이가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왕자는 시종을 꼭 붙들었습니다. 첫 커브를 돌 때 왕자는 오토바이를 박차로 차려 말했습니다. 기운이 넘치는 훌륭한 말이군요.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바뀌자 시종은 오토바이를 멈췄습니다. 그러나 속도감에 취한 왕자는 오토바이의 옆구리를 박차로 차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랴 이랴 가자! 그런데 바로 그때 지나가던 경찰이 왕자를 보고는 오토바이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루이 왕자는 오토바이를 발로 차며 계속 재촉했습니다. 어서 가자니까 소리만 요란하게 내지 말고. 시종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쉿! 조용히 하세요, 왕자님. 경찰이에요. 경찰? 저 어릿광대를 말하는 건가요? 경찰이 다가오자 왕자는 비웃듯이 경찰을 훑어봤습니다. 신분증을 꺼내시오. 경찰이 명령했습니다. 뒤로 물러서라. 안 그러면 내 칼맛을 보게 될 것이다. 왕자는 칼을 사납게 잡아당겼습니다. 그러나 칼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칼집이 많이 녹슬었기 때문이죠. 경찰은 왕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따졌습니다. 이 양반아, 경찰에게 난폭하게 굴면 처벌받는다는 걸 모르나? 날 함부로 부르지 마라. 난 왕자다. 모틀리뉴 선의 왕자란 말이다. 명심해라, 이 멍청한 녀석아. 바보, 천치, 한심한 놈. 시족이 둘 사이에 끼어들어 말렸지만 경찰은 왕자의 손목에 수갑을 채워서 경찰서로 끌고 갔습니다. 시종도 조사할 것이 있다며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조사를 받는 동안 루이 왕자는 지치지도 않고 같은 소리만 되풀이했습니다. 난 오틀리뉴 성의 왕자라고 하지 않았소. 날 당장 내 성으로 데려다 주시오. 경찰이 시종에게 왕자를 아느냐고 물어보았지만 시종은 자기도 왕자라는 것밖에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결국 경찰서 서장까지 와서 왕자의 몸을 수색했습니다. 왕자의 옷 속에선 금화가 들어있는 가죽주머니가 4개나 나왔습니다. 서장은 놀랐습니다. 이 금화는 1694년에 만든 거야.
그 시대의 호적 장부를 좀 가져오게. 경찰은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한참 뒤 경찰은 먼지가 꼭 뽀얗게 앉은 두꺼운 책들을 들고 올라왔습니다. 왕자는 서장이 호적을 조사하는 동안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드디어 처장은 호적 장부에서 오틀리뉴 가문을 찾아냈습니다. 그 가문의 마지막 후손은 1694년에 갑자기 사라졌는데 이름은 루이 가에탕이라고 했습니다. 또 그의 부인 레오발디는 1713년에 죽었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저 사람을 정확히 어디에서 발견하셨나요? 처장이 시종에게 물었습니다. 말로는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원하신다면 제가 직접 안내할게요. 다음날 해가 뜨자마자 시종과 조니는 서장과 함께 그 구덩이로 가보았습니다. 수색대와 과학자 몇 명도 같이 갔습니다. 드디어 왕자에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혀졌습니다. 루이 왕자는 300년 동안이나 언체로 얼음 속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날씨가 무척 더워지자 얼음이 녹아버린 것이지요. 돌아오는 길에 시종은 자기가 직접 그 소식을 왕자에게 전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밤을 지새운 왕자가 그 끔찍한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을까봐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시종은 왕자에게 아주 조심조심 다가갔습니다. 왕자님, 제가 아주 기쁜 소식을 갖고 왔어요. 왕자님은 330살이나 되셨대요. 기적 같은 일이지요? 그런데 안 좋은 소식도 있어요. 왕자님의 부인은 290년 전에 돌아가셨다는군요. 이 말에 왕자는 시종의 허리를 감싸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테오발딘이 없다니 제가 지금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시종양, 사랑합니다. 저와 결혼해주세요. 그 후의 이야기. 루이 왕자는 시종과 함께 오틀리뉴 성으로 갔습니다. 성은 폐허가 된 지 오래였습니다. 그래서 그마 겨우 샌잎을 주고 그 성을 다시 살 수 있었습니다. 최근의 소식을 알려줄까요? 루이 왕자와 시종은 결혼하여 성에 냉동왕자라는 냉동식품 회사를 차렸는데 대성공을 거두었어요. 왕자 부부가 만든 왕 햄버거, 여왕 피자, 공주 스프, 그리고 왕자 카스텔라는 엄청난 인기를 누렸어요. 두 사람은 아이도 많이 낳고 행복하게 살았대요. 멋진 왕자 이야기는 언제나 그렇게 끝나는 법이니까요.